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삼겹살, 치킨, 파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술인데요. 이 술 건강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술로 인해서 생기는 병,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Well, there was something in the way you used to look out of your window and say, as the rain would drizzle down, you'd say there's got to be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고 봐야 할까요? 술을 마시는 양이 점점점 늘어날 경우, 그 다음날 직장에 지각을 한다든지, 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왜 생기는 건가요? 큰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전양반은 다 좋은데 마음이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게 탈이야. 정말로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건가요? 술이라는 것은 우리 단순히 우리 정신력, 의지 이걸로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 제작진 중에 술을 가장 사랑하는 차 기자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문답을 한번. 지금 대화를 나눠봐서는 이대로 쭉 마시다가는 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흔히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가요? 최근에 개정된 정신과적 진단 기준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중립적이고 의학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 혹은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알코올 사용 장애가 된 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이러한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역할, 이런 기능적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진단 기준은 11가지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왜 생기는 건가요? 큰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가족 중에 술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식에서 술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일정 부분, 학술적으로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로는 60% 정도는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되어 있고 100%는 아니지만 일정 상당 부분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좀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술이 빠지고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술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유전적인 이유 그리고 사회적인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알코올 사용 장애는 폭음을 하는 경우가 문제다 혹은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양이나 먹는 빈도와 관계가 있나요? 사람에 따라서 술을 주량, 그러니까 술에 대한 감수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딱 이렇게 소주 1병, 소주 2병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진단 기준에 의하면은 이제 술을 마시는 양이 점점점 늘어날 경우, 술이 이제 1병 마시던 사람이 2병, 3병 마시는 거를 술이 점점 세지고 뭔가 좀 좋게 얘기하잖아요. 남성다워지고 사회생활을 좀 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거 자체는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술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고 보여지거든요. 술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도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폭음을 하더라도 그 폭음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직장에 지각을 한다든지 네. 출근을 못해서 결근을 한다든지 또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의 하나의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술을 마신 다음에 다음에 술을 마시면 또 이제 우리가 숙취해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대략 한 11가지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런 진단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냥 즐기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가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이는 자가진단법으로는 이제 4가지 질문을 해서 그 네. 4가지 중에 2가지가 되면 반드시 병원에 올 것을 권유하고요. 한 가지인 경우에는 그래도 의심을 조금 더 걱정을 해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술을 끊으려고 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뭐 참 간섭하거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거나 그런 걸로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는지. 보통 음주 문제 같은 경우는 자신은 잘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주변의 가족들이 술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고 뭐 직장에서도 지적하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는 뭐 그 지적한 사람과 싸우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질문 하나에 이제 그게 체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술을 마시는 걸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기분이 가라앉은 적이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때문에 이제 몸이 찌뿌둥하고 머릿속이 흐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해장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장술을 마시면은 이제 머리가 다시 맑아지고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일종의 금단 증상이거든요. 술을 마신 이후에 술이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금단 증상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장술을 마시는지 여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 중에 2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이제 정신과 의원을 방문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 여부를 확인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가 의심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의심을 해보시고 주변에서 의견을 들으셔서 한번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이나 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경우에는 뭐 암이나 다른 질환처럼 정확하게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거죠?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안주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주들이 대부분 고열량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안주를 안 먹고 또 술만 계속해서 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반대로 이제 살이 빠져서 이제 영양 실조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술을 반복적으로 마시면 일반적으로 술이 가지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제 잠이 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 일단 잠을 들기는 하는데 우리 몸속의 알코올 농도가 이제 간에서 분해되면서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단 증상의 일종으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몸에서 생겨나는 병은 아니지만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해서 몸이 상해가는 건 사실인 거네요. 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왜 드라마를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전양반은 다 좋은데 마음이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게 탈이야. 정말로 의지가 약해서 술을 못 끊는 건가요? 네,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방문하셔서 이 사람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의지만 좀 굳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많이 이제 아쉬워하시고 네. 또 환자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정신력, 의지 이걸로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알코올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뇌가 굉장히 미세하게 분자 수준에서 변화가 오게 돼서 생기는 현상이 그런 병적인 현상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지만으로 이러한 뇌에 생긴 변화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 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히 의지, 정신력 이것만으로
금주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갈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최재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래 서 있는다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높은 굽을 신어서 네. 뒤쪽 근육이 뻣뻣해져 있다거나 짧아져 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의 그런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서 좀 그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운동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오래 서 있거나 또 힐을 많이 신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리가 뻣뻣한 경우 많은데요. 그런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예, 이번 운동은 벽을 이용한 운동인데요. 일단은 벽을 향해서 마주보고 선 후 양손을 본인 눈높이로 올린 후 벽을 짚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약 본인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는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벽 쪽으로 향해서 구부려 주시면 이때 이제 종아리에서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약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요. 약 4회에서 5회를 해주시면 효과적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 알코올 사용 장애가 병인 만큼 정확한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병원에 오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우선 환자분과 가족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주 습관이나 음주로 인해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또는 생활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음주 자체가 환자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진단 기준을 고려해서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우리 혈액 검사나 그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그런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네, 우선 몸이 어느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실제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간단한 만큼 저희 제작진 중에 술을 가장 사랑하는 차 기자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문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주일에 음주를 하시는 날은 보통 며칠이 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하루 또는 이틀. 하루 또는 이틀이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이틀. 이틀이요. 한번 이틀. 네, 이틀. 술을 마시면은 보통 소주를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주량이 되시나요? 폭탄주 먹는데요. 폭탄주로요. 네. 폭탄주로 10잔 이상이요. 그렇게 마시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나? 필름이 끊길 정도 아니면 몸을 못 가는 정도 아니면 적당히 기분이 좋은 정도. 네, 10잔인데도 기분이 적당히 좋으신 정도요. 네. 술을 마시고 나서 필름이 끊기거나 또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실 때요. 모임이 끝나고 주량이 부족해서 따로 뭐 혼자서 집에 가시거나 또는 집에서 추가로 더 드신 적도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런 적은 네. 없으시고요. 네. 음주 상태에서 혹시 기계를 조작,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대표적인 게 음주운전인데 그런 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시고요. 술 마신 다음 날 직장에 출근하기 힘들거나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각은 좀 했고요. 네. 술을 끊으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예. 아침에 해장국도 안 안 그러시세요. 네. 네. 굉장히 뭔가 탐탁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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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화를 나눠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술 문제에 대해서 큰 무슨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대로 쭉 마시다가는 알코올 사용자가 생길 확률이 어머. 좀 걱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오. 건강한 음주 행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은 얼마나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권유할 때 남성의 경우에는 소주 일주일에 한 병 내지 2병 안쪽으로 마실 것을 일반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마신 모든 양을 합했을 네, 일주일 때. 동안 합쳤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그거를 뭐 하루에 그렇게 마시든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마시든지 이제 그 정도를 권유하는데 일단은 폭탄주 열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조금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아닌가. 교수님은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뭐 보통 일주일에 소주 소주랜다. 맥주 2-3캔? 소주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 네, 아닙니다. 소주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맥주를. 지금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다행히 위험군일 뿐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계시다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그 음주의 양에 따라서 그 기존에 하셨던 음주의 양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 금단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금단 증상 해소를 위한 입원 치료를 하고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심하지 않고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외래를 통원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치료를 하고요. 또한 이제 보통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만 있는 경우보다는 불안 장애나 다른 우울 장애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불안 장애, 우울 장애에 대한 치료도 별도로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술을 끊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 번에 딱 끊는 것이 좋다 혹은 적당히 조금씩은 계속 먹어주는 게 급작스러운 금단 증상이 없어서 오히려 낫다 뭐 이야기가 분분한데 어느 것이 옳을까요? 한 번에 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술을 적당히 조금씩 줄여 마신다는 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알코올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뇌 기능을 억제하는 건데요. 그리고 억제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제력, 통제력 이러한 기능들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잔만 마시고 내가 안 마시겠다 또는 뭐 반 병만 마시고 안 마시겠다고 많이 결심하시지만은 이렇게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우리 통제력, 자제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쭉 그 다음 음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안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병을 고칠 때 나는 조금씩 서서히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알코올 사용 장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딱 끊으셔서 치료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알코올 사용 장애 극복할 수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O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그 치료 과정입니다. 이제 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뭐 당연히 의료진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들이 잘 어우러지고 지속된다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병에게 양보할 수는 없겠죠. 알코올 사용 장애, 병이니까요. 꼭 치료하셔서 좀 더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자 차 기자님께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화면 보시죠. 없어. 없어? 네, 여기서 잘 치료해서 좀 더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씹었죠? 죄송합니다. 네,